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만에 이충근 TV를 촬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매주마다 사실은 국제 정치를 우리 학생들하고 강의를 하면서 시사 문제를 이제 쭉 강의를 하다 보니까 몇 번 걸리게 됐는데, 마침 내일 우리 그 학생들하고 같이 이 전쟁기념관 견학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에 이충근 TV를 오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국제 문제가 많은데 주제를 제가 한 3개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주제는 그 제목을 중국 경제를 주저앉히고 있는 미국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그 경제적으로 파탄 내려는 정책을 확실하게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것도 또 미국의 행동에 관한 것인데, 김정은을 열받게 하는 미국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지금 북한이 거의 한 달 내내 도발을 하는데, 그 도발이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더 이상 합리적인 행동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이성을 잃은 듯이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미국이 북한을 열받게 하고 그것은 아마도 미국의 작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북한이 이제 핵무기 제7차 실험을 한다는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황이 많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미국이 1991년이죠. 1991년에 주한미군의 핵을 전부 철수시킨 바 있었는데, 그 핵을 다시 갖다 놓으면 안 되겠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 측은 약간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주제는 한반도와 미국의 핵무기 재배치에 관한 논점 해설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국 경제를 주저앉히고 있는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이제 어떤 분석가는 그랬더라고요. 이 조치가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중국은 석기 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 정도로 중국의 테크놀로지를 미국이 망가뜨리고 있는 그런 도중입니다. 바로 최근에 2022년 10월 18일 날 옥스퍼드 대학에서 중국에 관한 꽤 괜찮은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이 저자가 수잔 셔크라는 이 중국 전문가, 미국 학자인데, 이분은 연세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만 77세인 분이 워낙 유명한 중국 전문가다 보니까 지금 책을 썼는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책 제목이 오버리치, 너무 나갔다 이런 뜻이 되겠죠. 어떻게 중국은 피스풀와이즈라는 게 뭡니까? 시진핑이 한 말이죠. 평화롭게 굴게 한다. 중국은 어떻게 평화롭게 굴게 한다는 데서 디레일이 뭡니까? 기차가 가다 탈선하는 것이죠. 중국이 탈선해 버렸다. 평화로운 굴기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은 이제 중국과 냉전을 하는 수밖에 없다. 중국의 정치 체제는 평화로운 굴기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제 미국과 서방은 중국을 전쟁 없이 마치 소련을 붕괴시켰듯이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말이죠. 수잔 셔크도 비슷했을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제 지금은 미국이 앞서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중국이 미국을 앞서게 된다. 중국이 세계 1위의 정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패권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가 팍스 시네카로 바뀔 것이다. 그런 말들이 많았죠. 2008년에 미국의 월스트리트가 붕괴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 자본주의는 끝났고 중국식 변형된 자본주의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이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2008년인데 많은 사람들이 한 2030년쯤 되면은 미국이 중국한테 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보다 위에 있지만은 경제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미국의 성장 속도는 뭐 3% 정도도 안 되고 중국은 8, 9%니까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뭐 2030년에는 중국이 앞서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분석을 했지만은 그거는 국제 정치의 역사에 대한 몰 상식, 몰 이해에서 나온 견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패권국도 도전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지위를 평화적으로 양보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그 도전국이 패권을 뺏을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은 저는 그때 이미 2008년 무렵에 이제 곧 미국은 중국의 경제를 붕괴시킬 것이다. 경제를 붕괴시켜놔야 미국과 중국은 진짜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중국에게 평화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뺏긴다? 이거는 국제정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도표를 한다고 그랬는데, 똑바로 나가다가 이제 2030년에 중국이 앞선다. 이거는 이제 이미 아니고 중국은 2022년 무렵에 이미 하강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중국의 경제를 주저앉히고 있는 중이다라는 그 근거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 그 일이 야기된 지가 한 2, 3주일도 안 됩니다. 2022년 10월 10일 그 무렵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의 MSNBC라는 뭐 미국의 아주 중요한 방송이죠. 뭐 친민주당적이고 또 뭐 글로벌 세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거기서 나온 이 뉴스의 제목입니다. America's once unthinkable chip export restrictions. 미국의 한때 이런 생각은 가능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생각이에요. 한때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칩 엑스포트 리스트릭션. 칩이라는 게 뭡니까? 반도체죠. 반도체 수출 규제 법안을 미국이 만들었는데 그것은 will hobble China's semiconductor ambitions. 중국의 반도체 야망을 허블, 뭐 발목을 분질러 버린다 이런 소리일 겁니다. 망가뜨려 버리게 될 것이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반도체 수출 규제법을 이제 법안을 만들었는데 미국 상무부에서 그거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발목을 분지르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런 그 무시무시한 제목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고도화된 반도체 산업을 차단시키기 위해 전례 없는 대규모 수출 규제 법안을 설정했다. 분석가들은 이 조치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발목을 분질러 버리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Most sweeping export controls. 아직까지 그렇게 그 엄청난 수출 규제 조치가 없었습니다. Aiming to cut China off from advanced semiconductors. 중국이 진전된 아주 고도의 세미컨덕터를 만드는 야망으로부터 중국을 뭐 퇴출시킬 것이다. 뭐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2022년 10월 7일 미국 상무부가 이제 입법한 것입니다. 아주 범위가 넓어요. 그런데 그 범위 넓은데 중국이 그 칩을 사다가 중국의 그 슈퍼컴퓨터를 만듭니다. 슈퍼컴퓨터가 뭐 중국제가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거기 들어가는 부속품이 미제였다는 사실을 미국이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거 우리 거로서 너네들은 만들 수가 없어. 이런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주장하는 데는 미국은 최신 반도체들이 중국의 현대화된 군사력에 활용된다. 당연하겠죠. 지금 뭐 자동차에도 다 반도체가 들어가고 반도체가 모자라서 자동차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고도화된 무기에 반도체가 들어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중국이 미국 반도체를 가지고서 그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이 그 취한 조치들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평가가 이제 뭐 미래발전센터 공동 창업자 중에 아비슈르 프라카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미국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정도까지 간 거다.
There is no going back to the way things were. 이제 옛날은 지나갔다라는 그런 얘기는 마찬가지겠죠. 예. 이번 행동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간극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갔다. 이제 다시 그러니까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넘어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그 슈잔석 교수가 말했듯이 이제 미국과 서방 세계는 이제 중국과 진짜 전쟁에 빠져들이가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 냉전을 통해서 중국을 이제 도전자에 대열에서 탈락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To the point of no return 이런 말이 막 나와요. 이제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제 이 목적은 뭐 이제 겉으로 중국의 슈퍼컴퓨터를 만들 때 필요한 칩을 이제 미국이 팔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인데, 미국이 자기 것만 팔지 않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국이 그 칩을 만들어요. 근데 그 칩 만드는데 미국 제품이 들어갔다 또는 미국의 기계를 썼다,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니네 것만 만들어서 미국 거가 개입된 것은 이제는 안 돼라는 식으로 뭐 아주 완전히 스위핑이라고 했으니까 빗자루로 쓸듯이 아주 엄청나게 포괄적인 그런 수출 규제를 간 겁니다. 그 목표하는 것은 중국의 국내 칩 산업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라는 말을 그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허블 China's Domestic Chip Industry, 그 목적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칩 산업이 망하면은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은 반도체를 21세기의 쌀이라고 그러죠. 이제 농사나 지어서 먹고 살라는 소리는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의 쌀은 이제 더 이상 만들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의 수출 규제법은 미국의 기술을 사용하는 다른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 방금 제가 말했듯이 미국의 기계를 가지고서 뭐 반도체를 어느 나라가 찍어냈다. 그 반도체는 미국 다른 나라에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계를 사용했으니까 중국에 팔려면은 미국한테 허락을 받아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광범한 조치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미국의 허가를 받아라. 일단 허가를 받고 이 라이선스를 받고, 그리고 외국산 AI 혹은 슈퍼컴퓨터 관련된 칩이라도 디자인 및 제조 과정에서 미국의 도구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일 경우 중국에 수출하려면 미국한테 허락을 받아라. 그러니까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가지고 뭐 중국은 이제 미국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는 어떤 칩도 이제 수입할 수 없다가 된 겁니다. 미국의 회사들은 특정 수준의 칩을 제조하는 중국의 회사들에게 기계를 수출하는 일을 심각하게 제약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회사들이 반도체 만드는 기계도 중국에 못 팔고 반도체도 못 팔고 다른 나라가 만든 반도체라도 미국의 디자인이 사용됐거나 미국의 기계가 사용됐을 경우에 중국에 수출하려면 허락받아라. 이게 정말 그 엄청난, 우리나라한테도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중국의 경우 이제 이것은 보통 그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또 다른 그 뉴스 제목을 하나 읽어드리면은 워싱턴 raises stakes in war on Chinese technology, 중국의 기술에 관한 전쟁의 도를 확 높였다 이런 그런 것이죠. 중국의 기술에 대항하는 그 전쟁 수위를 확 높였다라고 나오는데, 이 해설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To put it mildly, 그냥 뭐 온건하게 표현한다면은 Chinese companies are basically going back to the Stone Age. 온건하게 표현한다면은 이제 중국의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going back to the Stone Age, 그냥 원시 시대,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칩이 없으면 지금 자동차도 못 만드는데 이제 뭐 중국이 100% 중국제 칩을 개발하면 되겠죠. 근데 중국이 이제껏 남의 것을 훔쳐다 쓰는 그런 데 능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 뭐 옛날에 읽었던 논문에 의하면은 중국은 그 중국 자체가
이 공산 독재 체제에서 창조적인 발상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창조적인 발상이 나와야지 완전히 파라다임을 넘어서는 그런 그 발명품들이 나오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가 도무지 되지 않는다. 이걸 위해서는 기업도 사기업으로 만들고 연구소도 사적으로 만들면 됩니다.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중국에 가는 방향은 완전히 다르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은 중국은 자기 것을 만들어서 계속 그 AI라든가 이런 컴퓨터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주저앉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주저앉히고 있는 것이고, 제가 그 오랫동안 뭐 계속 강조한 것이 지금 미국이 중국의 경제를 주저앉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중국에 가서 돈을 벌려고 하는 행위는 이거는 국제 체제 전반 그 상황하고 봤을 때 양립되지 않는다,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 테크놀로지 전쟁이 이 거의 그 최고도에 올랐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말이죠. 지난 5월 달에 그 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전쟁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중국이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방해하지도 않고 그리고 중국의 이 야망을 중지시키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5, 6월 달에 그렇게 얘기하고 10월 달에 이건 뭐냐 그랬더니만은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거는 과거의 한 소리고 지금은 아니다는 그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지금 국제 관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독일 전투기가 일본에 날라와서 일본하고 같이 훈련했다고 그랬죠. 대상국이 누굽니까? 중국이겠죠. 그거는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세계가 중국과 싸우고 있다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CNN도 미국의 그 뭐 약간 좌파 방송이죠. CNN은 별명이 커뮤니스트 뉴스 네트워크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그 좌파적인 방송인데 이 방송은 또 그 글로벌리스트입니다. 글로벌리스트라는 거는 중국이 부자가 되는 게 우리한테 왜 나쁘냐? 라는 사람들이 글로벌리스트예요. 우리 다 함께 사는데. 그런데 CNN 방송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 제목 그냥 큰 제목 한번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China's economy is in deep trouble. 중국의 경제는 지금 아주 큰 그 난감한 상태에 빠졌다. As she has for next decade in power. 시진핑이가 바로 지난 주일에 이제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10년 임기를 마치고 이제 15년 차 임기를 시작하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 이제 모택동 다음으로 힘이 센 중국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렇지만은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CNN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고도 성장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전략적 위협이 되고 말았다. CNN이 그것을 솔직히 얘기한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도 힘이 이제 어느 정도 세게 되면은 1등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은 그거는 뭐 국제정치의 철칙이죠. 그래서 결국은 2등은 1등과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 수백 년의 역사였습니다. CNN 뉴스에 이렇게 나옵니다. 2030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리라는 예측은 지금은 더 이상 그럴듯한 예측이 아니다. 이제 미국은 2030년에 중국한테 그 자리를 뺏기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고 중국은 현재 in deep trouble, 진짜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경제 성장이 그래도 지난 10년 동안에도 대단해요. 8조 5천억 달러가 2012년에 중국의 GDP입니다. 여러분 돌려보실 텐데 2022년 10년 만에 17조 7천억 달러로 올랐으니까 거의 2배 올랐어요. 10년 사이에 2배 경제 성장이 했는데 그래서 중국이 경제가 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에는 11%인데 2021년에는 18%로 올랐다. 야,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도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통계를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제가 그 중국의 경제력이 세계의 18%라고 그랬죠. 중국의 인구는 세계의 18.47%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아직도 세계 평균도 안 되는 나라예요. 국민의 그 일반 생활을 보면은 GDP는 18%인데 인구는 18.47%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그 일반 국민의 생활 수준이 세계의 평균에도 미달하는 나라가 패권국이 되겠다? 이거는 어딘가 모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미국 거 볼까요? 미국은 2021년에 미국 인구는 세계의 4.25%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는 세계의 24%였습니다. 이게 바로 패권국입니다. 지금 미국이 뭐 어쩌다 저쩌다 말이 많아요. 미국도 뭐 경제도 나쁘고 뭐도 나쁘고 다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미국 GDP는 24%, 뭐 정확하게는 23.9 얼마입니다. 제가 뭐 반올림하면 24가 넉넉히 되죠. 그리고 인구는 4.25%.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세계 평균의 5.6배 정도 잘 사는 나라고, 그래서 이제 패권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이태리 학자, 그러니까 뭐 인터넷 보다 보니까 이태리 학자가 한 말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개인이 국가의 경제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또는 방해하는가, 이게 자기 관심 분야라고 얘기를 했던데, 시진핑은 중국 경제 부상에 근거를 제공한 인간은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래도 중국의 경제가 컸고 그 10년 동안 시진핑 시대였지만은 경제 부상의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진핑은 중국의 부흥의 그 동태, 다이나믹을 주저앉힌 인간이다. 왜? 이거 독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중국이 고도 성장과 혁신을 위해서는 시진핑은 시장 경제적인 개혁을 단행해야만 한다. 이태리 여자 학자의 얘기입니다. 그가 똑똑하다면 그는 그의 3번째 임기 중에 모든 것을 빠르게 자유화시켜야 한다. 이 사람이 경제학자다 보니까 이 정치학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한마디 부연하겠습니다. 중국의 딜레마는 이제 국민 소득이 이제 $10,000에 육박을 한 거예요. 그러면 국민을 풀어줘야 됩니다. 민주화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6.29 선언도 그렇고, 수많은 나라들이 국민 소득이 어느 정도 늘면은 민주화로 가야 되는데, 중국의 딜레마, 민주화로 가게 되면은 대만 독립하는 것을 어떻게 가서 군사력으로 깨겠습니까? 미국을 어떻게 그렇게 탄압을 하겠습니까? 만주는 어떻고, 광동성은 어떻고. 그러니까 중국은 자유화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중국의 딜레마는 자유화를 하자니 경제발전을 더해서 그럼 나라가 분열될지도 모르겠고, 독재를 하자니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벌써 길에 뭐 삼선을, 그러니까 세 번째 임기를 반대한다라는 그런 대자보도 막 붙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의 미래를 그렇게 밝지 않다라고 이제 예측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국이 미래가 별로 좋지 않고, 이것은 미국이 노골적으로 중국의 경제를 주저앉히는데 그 표적이 21세기의 쌀, 칩, 그리고 세미컨덕터 인더스트리, 거기에 표적을 맞추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